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진주시가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5년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뜰정, 동산 원자를 쓰는 정원은 말 그대로 집이나 성 안에 있는 뜰 또는 꽃밭을 가리킵니다. 오늘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원의 의미와 역사, 그리고 정원 산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원산업 박람회 개최를 통한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일본 전 국립산림과학원장님 출연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일본입니다. 이어서 허건영 경상국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허근영입니다. 김광호 전 조경수협회 경남서부주회장님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광호입니다. 마지막으로 허현철 진주시 교통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허현철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원은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문화로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습니다만 최근 수년 사이 이 정원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이를 사업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일본 원장님은 정원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 우리나라가 최근 10년 동안 정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아마 이 10년 동안 정원이 필요하게 느끼게 된 것은 워낙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쌓인 피로들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정원입니다. 우리가 좀 편안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그동안 성장, 경쟁 이 속에서 바쁘게 생활해 왔는데 그 바쁜 심신을 쉬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마 대표적인 정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원은 심신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역할,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천리포 수목원장을 하면서 한 7년 전에 오는 분들한테 항상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오십니까? 하면은 그분들이 여기 오면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 그 소리 들을 때 수목원장으로서 가장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나은 정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개인적인 동기유발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정원을 이렇게 조성 관리하면서 노동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는 게 정원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아주 힘들게 우리가 생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만은 정원은 취미생활, 여가 활동이거든요. 세 번째로 또 정원의 가치를 우리가 보면은 교육적인 가치가 가장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민간 정원들, 개인 정원들 최근에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아기들을 위한 정원을 만든 곳을 많이 봤습니다. 자기 손자 때를 위한 정원. 또 저희들이 이제 숲유치원이라고 아기들이 숲에서 뛰놀게 되면은 그만큼 총명해지고 사회성도 높아지고 성공적인 심신 관리를 하는 이 유치원이다 해서 최근에 선진국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정원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기들이 사회성이 길러지듯이 어른들도 사회활동을 하는 거점이 하나의 정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쁜 화초들을 길러서 주변에 있는 친지들, 친구들을 불러서 자기가 키운 화초들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서로 오픈 마인드가 되면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사교성을 길러주는 공간이 바로 정원이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10년 동안 우리나라도 이제 살만해지고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서 정원에 대한 수요가 그래서 많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일본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허근영 교수님, 이 정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 역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정원은 인류가 한 장소에 정주하면서 유용한 나무는 보존하고 무용한 나무는 제거하는 과정에서 조성된
일종의 과수원과 유사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재배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을 위한 정원, 그리고 식량이 풍족해지면서 즐거움, 놀이 등을 위한 정원, 그리고 종교의식 등을 위한 정원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최초의 정원은 서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곳이 기독교 문화에서 최초의 정원인 에덴 정원이 있었던 곳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에덴 정원이라는 곳이 가장 이상적인 장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인식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부터 르네상스 정원까지 대략 3,000년 이상이 지나는 동안 정원은 물질적이며 그리고 정신적으로 인류를 위해 가장 이상적인 정주 공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원이 대중화된 것은 18세기 영국이 르네상스 시대에 이태리와 프랑스의 정원 문화를 받아들여서 대중화시키고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제국주의의 식민지 개척과 함께 대영 제국 전체에서 정원 문화가 전파되고 재미난 것은 20세기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와 같은 매스미디어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영미 정원 문화가 아시아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1세기에는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정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관심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산업과 관련하여 선진국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고의 정책이 정원이 되었습니다. 네, 허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정원의 역사는 오래됐고 현대에 와서 갈수록 더욱더 중요하게 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광호 회장님, 사실 정원을 조성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정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문화라는 인식이 많은데요. 지금은 많이 대중화된 편인가요? 예, 정원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화려하거나 규모가 어마어마한 베르사유 궁전이나 일본의 황실 정원, 순천만 정원 같은 것을 연상하게 되지요. 하지만 현대적인 정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게는 좁은 골목의 벌어진 작은 빈트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 하나 가꾸는 것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진주시에서도 도심 가로변에 꽃을 심고 정원처럼 가꾸어 시민 누구나 오가면서 정원을 쉽게 접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원은 그 규모나 투자 금액보다 많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절실하고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선진국에서도 한뼘 정원이나 손바닥 정원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들이 자연과 더불어 이웃과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답니다. 네, 정원이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고 그렇게 고급스러운 문화만은 아니다. 우리 생활 속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해가 됩니다. 김광호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허연철 국장님, 네. 이곳 진주시의 경우에는 어떤 정원들이 어떤 형식으로 조성되어 있는지 현황이 궁금합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그 우리 진주시의 그 입지적인 여건을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그 진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가지를 서에서 동으로 가로지르는 그 난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강과 따라가면서 주변에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고 선악, 비봉, 석갑, 망진, 수코, 가자산의 그 육대산이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는 그런 지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그 배산 임수의 그 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형적인 여건은 그 서울의 한강 이외에는 거의 우리나라 국내에는 비견할 만한 곳이 없을 정도로 좋은 정원적 도시 환경을 갖춘 곳이 우리 진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를 걷다 보면 개인 주택가나 아파트 출입구를 나오게 되면 한 15분 이내에 어디든지 남강변이나 육대산 등산로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어신길 걷기 열풍과 함께 많은 시민들께서 이 길을 이용하고 계신데요. 저희들은 이러한 길을 갖다 연결하는 관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그 시책을 펴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하면 월화산 숲속의 진주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화산 숲속의 진주에 저희들이 국가 정원을 표방하면서 현재 지방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경동 일원에 구 진주역 폐선 부지를 활용한 철도 문화공원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대규모로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진양호공원, 만경 비그테마공원, 그 다음에 소망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민간 특례 사업으로 장제공원도 지금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은 공원 같은 정원 같은 공원을 모토로 만들어지고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원의 범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공 분야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민간에서도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경남 도내에 36곳에 달하는 민간 정원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 중에 2개소는 우리 시 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 시에서도 3년 전부터 개인 정원을 발굴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36개소의 개인 정원을 발굴했습니다. 저희들 진주시의 전략은 그렇습니다. 공공 투자로 만들어진 공공 정원에 더불어서 민간 정원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과 민간이 같이 아울러서 앞으로 우리 진주시의 정원도시로서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 허 국장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진주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금 정원도시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최근 진주시가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5년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에 이곳 진주에서 열흘간 박람회가 열리게 된 건데요.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국일본 원장님, 이 정원산업박람회는 어떤 행사인지 또 진주가 선정된 의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정원 및 수목원에 관한 법률이 생기고 하면서 정원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순천만 정원의 경우는 이제 국가 정원으로서 하나 네. 정원 조성 박람회 내지는 뭐 정원 문화 박람회였죠. 근데 정원 산업 박람회는 정원 박람회가 다양하게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정원과 관련된 산업을 이제는 좀 부흥시켜 보자, 이렇게 보자. 그런 취지로 산림청이 그동안 각 지방 자치단체에다가 매년 한 개 소식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5번째 이제 진주시가 내년에 선정이 돼서 정원 산업 박람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정원 산업, 정원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들과 관련된 산업을 부흥을 시켜서 이 기자재들을 이용하는 시민 정원사들 내지는 또 정원 가꾸기를 하는 시민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원 산업 박람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진주시가 남도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박람회를 하게 된 것은 큰 이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정원 문화에 관한 하는 남도가 훨씬 더 유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정원하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조경하면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 이야기하지만은 정원을 이야기할 때는 가드닝 하면서도 그 관련된 학문은 호티컬처라는 이야기를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근데 원예와 관련된 이 학문은 진주시가 거점적으로 가장 많이 발전한 곳이고 전문가도 가장 많이 있는 그런 이제 곳이라 그래서 과거부터 우리 김강호 사장님 같이 이제 조경수 재배를 하는 분들이 진주시에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해오고 있습니다. 큰 자산이 아닌가. 이는 조경 소재를 가지고 하는 산업들도 키워보고 또 조경 정원 안에는 조경 기자재들이 참 많이 필요로 합니다. 뭐 파고라라든지 평상이라든지 거네라든지
아니면 정자라든지 또는 뭐 페이빙 우리가 산책로를 만들면은 그 길도 이쁘게 잘 포장을 해야 되고요. 뭐 그 관련된 무수한 산업들이 있는데 이 산업들을 이번에는 망라를 해서 전시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또 본래 산업 박람회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거래를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공간을 우리가 정체성을 좀 키워가자. 사실상은 대한민국 아직까지 이 정원 산업 박람회가 뭐 세팅이 돼 있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확립이 돼 있지 않은 상태죠. 네네네. 진행 발전하는 네네네.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진주시가 그는 하나의 전형을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이전에 몇 차례 정원 박람회라고 하는 거와는 또 차별화된 예. 그런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고 그쪽을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허 교수님, 정원 산업 박람회가 앞서 열렸던 장소들을 보니 2021년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시작해서 2022년 세종시, 지난해에 순천시, 올해는 서울시 뚝섬 한강공원에서 이어졌거든요. 이들 개최지와 공통점이 있는지 또는 아니면 차이점이 있는지 그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공통점은 기존 개최 도시 모두가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수준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주도 그런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개최 도시가 내세우는 목적이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차이점은 개최 도시에서 그 목적이 달성된 것에 있어서 차이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정원 문화의 보급 및 정원 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리고 각 도시들은 그 개최 목적을 잘 달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궁금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상대적 비교를 위해서 2021년 영국의 정원용품, 식품 및 화훼 시장의 규모를 말씀드리자면 13조 원 이상입니다. 2030년에는 영국의 관상용 원예 및 조경 산업의 총 잠재적 GDP 발자국은 74조 원입니다. 그럼 12개월로 나누면 한 6조, 7조 정도 되는 시장이죠. 그다음에 2030년 산업의 총 일자리 기여 참여력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76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할 텐데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정원 산업 박람회를 살펴보게 되면 사실 그 1회 정원 산업 박람회는 2020년 10월에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비대면으로 열렸습니다.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죠. 그때 주제가 뭐냐면 미래를 여는 정원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이 정원 산업이라는 것이 미래로 생각되지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개최 목적도 정원 산업 벨트와 연계한 국내 정원 산업 육성 방향 제시 그리고 정원 산업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21년 11월에 이제 10월이 아니고 11월에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이 개최되었고 그때 주제도 역시 정원의 벽을 허물고 시민의 삶 속으로라는 주제로 하였습니다. 이때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2021년 11월 7일에 경향신문에서 어떻게 기사를 썼냐면 울산시는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의 경제적 성과가 30여억 원에 달할 거라고 추산했습니다. 앞서 제가 영국 같은 경우는 매달 1조 원 또는 이게 파급 효과까지 하면 6, 7조 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30억 원 정도가 박람회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종시, 그 다음에 다시 또 돌아와서 그때 2023년 6월에 순천만 가든 마켓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그때도 이제 주제가 조금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삶이 되는 정원, 경제가 되는 정원이라는 주제를 설정했지만 최종적으로 이게 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정원,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다. 역시 또 이제 미래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결국 이제 이러한 걸 통해서 경제적 효과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좀 이렇게 자신감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는 8월부터 10월까지 서울특별시 뚝섬 한강공원에서
지금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특히 이제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하고 연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지금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최 장소가 국가 정원인가 아니면 공원인가, 즉 매력적인 장소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차이점을 만들어내고 개최 시기도 우리 진주는 이제 6월로 잡혀 있는데 6월인가 8월인가 10월인가 즉 통상적인 관광 시즌이 안에 들어가는가 아닌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연계된 행사 또는 관광 프로그램이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산업 박람회 성과가 이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진주시는 개최 목적을 잘 달성하는 성공적인 대한민국 정원 산업 박람회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허 교수님 말씀 들으면 공통점은 그 도시가 개최 도시가 품격을 가지게 됐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등등 있지만 아직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그리고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개최 장소의 매력성이라든지 개최 시기, 뭐 그다음에 뭐 연계 행사 등등이 있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네. 그런 좀 차이점이 많은 것 같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김 회장님, 내년에 진주에서 열리게 된 이 박람회의 정식 명칭이 정원 산업 박람회입니다. 단순히 정원이 아니라 정원 산업이란 것은 어떤 개념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내년에 개최될 진주 행사는 정원 박람회가 아니고 정원 산업 박람회가 맞습니다. 정원 산업이라는 의미는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앞으로 정원도시 진주가 추구할 목표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주는 옛날부터 전국 최고의 정원 소재인 조경수의 주산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부각시켜 진주의 정원 소재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보자는 의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조경수협회에서도 행사 유치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큽니다. 행사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회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진주시를 돕고 힘을 보탤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반가운 말씀 주셨는데요. 정원 소재 산업, 특히 지금 조경 소재에 대한 수목 소재를 그 행사 기간 동안에 여러 측면에서 도움을 주시겠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허현철 국장님, 네.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가 대한민국 그 산업 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에서 시도를 하고 몇 년에 걸쳐서 실패한 도시도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요. 공모부터 심사 그리고 선정까지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주시죠. 예. 예, 저희들 그 진주에서 그 내년, 그러니까 2025년 대한민국 정원 산업 박람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월화산 숲속의 진주 수국 축제와 연계해서 6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열흘 동안 개최하는 것으로 그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번 그 박람회 유치 공모에 처음 신청을 했는데 총 7개 지자체가 전국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관계자들도 많은 축하도 해주시고 또 놀라운 반응도 또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처음 신청한 거는 맞지만 사실 그 월화산 정원 박람회를 올해까지 2번 개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 그 선제적으로 정원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개최한 사례도 분석하고 저희 진주시만의 장점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그런 다양한 방면의 연구를 수행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번 박람회의 주제는 정원과 함께하는 삶, 생활 속 실용 정원으로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허근영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정말 그 시민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그다음 이 박람회가 산업 박람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주제를 찾아서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 전국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53.1%, 그러니까 1172만 가구가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92% 이상이 도시 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게 저희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국민의 53.1%가 되는 이 현실에서는 차라리 실용정리론의 지주가 아파트 베란다를 내 정원으로 갖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삶의 모습과 닿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용정원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저희들이 내년에 이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저희 진주시에는 다행히 LH라고 하는 국내 최대의 아파트를 발주하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LH와 함께 이 문제를 정말 우리 국민들의 손에 잡히는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주제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원 박람회를 개최하는 시기가 6월 중순입니다. 그 시기가 되면 사실 날씨가 무덥거나 또 장마철이 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전공원에 다행히 초전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이곳을 저희들이 개막식과 주요 행사 장소로 제시를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도매시장에서 정원 플리마켓을 연다든지 해서 지금 그 도매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농산물 관련 활동과 접목해서 저희들이 정원 관련 그 산업 판매하는 이런 관계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구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정원을 만들게 되면은 연구 존치를 하면서 주변의 택지를 조성하는 쪽에서도 어떤 미래형 정원의 모델을 보고 그것을 택지에서 실제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정원 박람회 행사 한 번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어받아서 정원 속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에 적합하다. 이런 부분들이 그 심사위원님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주시에서는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7개 도시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허 국장 말씀 들으면 진주시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동안 노력해온 결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특히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자, 네 분 패널과 함께 대한민국 정원 산업 박람회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방금 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박람회까지의 철저한 준비와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만 박람회 이후 기대할 수 있는 지속적인 영향력 또한 간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람회 이후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10 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진주시 정원위원장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 정원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진주시는 진주시의 발전 방향의 큰 축 하나를 네네. 정원 도시로 가보자. 물론 이제 순천만 정원 도시로부터 좀 자극을 받았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좀 늦은 이 출발이지만은 순천보다 진주시가 더 아까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조경가라든지 정원가라든지 전문가들이 많이 양성이 되어 있고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이는 재배 기술들이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진주시는 이제 역사 도시면서 교육 도시이기도 하고 문화 도시이기도 하고 서부 경남의 하나의 중심 거점이기도 하고 이게 정원 도시로 하나의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이 저도 친구들이 오면은 서울에서 이제 친구들이 내려오면은 대부분 남도 관광을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면서 정원 나들이도 하고요. 이게 남쪽으로는 내리는 통영 남해 참 좋은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서쪽으로는 순천 하동 북쪽으로는 이제 지리산이 있고 산청이라든지 좋은 자연 환경이 있고 중심 하나의 그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는데 이 거점이 정원 도시로서의 하나의 빛을 보여준다면은 진주시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우리 시장님과 그 관계관들이 몇 년째 준비를 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정원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는 앞으로 진주시가 나아가야 될 정원 정책의 방향
또 정원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박람회를 해야 되겠다. 또 시민들이 정원 활동에 어떻게 하면은 자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권장 정책이라든지 조장 정책. 결국은 이게 관심과 돈이거든요. 네네. 우리 시장님과 관계관들이 좀 더 많은 이 열정을 쏟아서 정원과 관련된 예산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네. 또 정원과 관련된 정책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과 교류를 하면서 시민들이 정원 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자문 기구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네. 뭐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 시장님이 정원과 관련된 것을 청취를 하고 정원과 관련된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네네.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이기 네. 때문에 상당한 많이 소통이 좀 필요한 게 네네. 이 정원 알겠습니다. 산업이고 정원 진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진주시 정원위원장으로서 내년도에 정원 산업 박람회가 개최되고 나면 네. 진주시에는 정원 도시로 가는 아주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아마도 보십니까? 이제 이것을 통해서 정원 비전 선포도 좀 하지 않을까. 네. 제가 항상 그 정원 도시로 부러워하는 게 이제 싱가포르인데 저도 한 2번 가보고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싱가포르의 국정의 3대 지표 중에 하나가 그린 플랜이거든요. 뭐 평지뿐만 아니라 수직된 공간에도 다 녹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녹지도 평범한 녹지가 아니라 생태적으로 아주 건강한 녹지, 또 미학적으로도 아주 독특한 녹지 도시 정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 원장님께서는 정원위원장으로서 싱가포르 같은 품격 있는 도시 예. 진주를 만드는데 그래서 네, 이제 예. 중요한 게 결국은 이 지방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분들의 네네. 의지거든요. 네, 그렇게. 철저한 예, 의지, 알겠습니다. 열정이 없으면은 이 정원 네네네.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많이 도와주고 네.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좀 네. 열정을 가지고 북돋아주고 참여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진주시 정원 도시를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참여가 중요하다는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허근영 교수님, 진주시는 오래전부터 국가정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국가정원이라고 하는 용어는 일반 시청자분들이 듣기에는 낯선 용어일 것 같은데요.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좀 딱딱하지만 좀 법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국가정원은 국가가 조성 및 운영하는 정원입니다. 참고로 이제 지방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및 운영하는 정원이고 민간 정원은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정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국립수목원과 국가정원의 차이점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수목원은 수목을 주재료로 하는 정원이고 정원은 초봉과 수목을 포함한 모든 식물들을 주제로 하는 정원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자면 국가정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식물원과 같은 것이고 즉 보타니 가든이라고 외국에서는 하죠. 국립수목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수목정원입니다. 또 이제 국가정원의 지정에 있어서는 국가는 왜 이것을 지정하게 되냐면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정원 문화 수혜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여가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권역별로 이제 국가의 의무로서 국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원은 이제 글로컬 시대 국가적 정체성과 또한 지역성을 가지면서 자연 보전, 또 연구, 전시 및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장소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연구나 보존 기능을 넘어서 전시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정원은 오늘날에는 과거와 달리 지역 관광,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 뭐 다양한 기능을 하면서 이게 산업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국가정원이 되고 있습니다. 허 교수님, 저기 국가정원은 바로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지방정원을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뭐 허국장에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지요? 저희들 그 월화산에 지방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네네네. 지금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조성 기간이 올해 실시 설계를 마치게 되면 내년, 내후년까지 한 2026년 말 정도 되면 네. 저희들이 지방 정원에 대해서는 그 승인 신청을 하고 네네. 지방 정원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그 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광호 회장님, 진주시에서는 월화산을 방금 말씀하신 월화산을 중심으로 한 정원 행사 말고도 개인 정원 공모전이나 교육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도들이 정원도시 조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예, 조금 전 그 월화산을 언급하셨는데 그곳은 온통 돌투성이에 산불까지 나서 쓸모없이 버려진 곳이었는데 진주시의 노력으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멋진 정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허현철 국장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진주는 과거 국내 최고의 조경수 생산지였고 기술이 전국에서 으뜸이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곳곳에 조경수 농장을 비롯한 정원이 유독 많은 고장이지요. 최근 도입된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곳도 상대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한편 경상국립대와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정원사 양성 프로그램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매우 활성화되어서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앞으로 이러한 민간 정원들과 수목원 같은 조경수 농장들, 이 지역의 정원 전문 인력들이 정원도시 진주를 꾸려나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진주에서는 그런 정원 산업 박람회 하기 위한 인프라, 그다음에 인력, 조직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거로 파악됩니다. 허 국장님, 예. 진주시가 그 정원도시가 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주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앞서 김광호 회장님께서 월화산 숲속에 진주의 어떤 산석 정원을 만든 관계를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저희 그 산림부서 직원들 전체가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렇게 해서 또 좋은 어떤 그 모델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서 우리 뭐 직원들 전체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시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사실 그 요즘 그 가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비봉산 등산로를 걷다가 뭐 대봉정을 한번 올라가서 내려다 보시면 구시가지를 전체 조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산 전망대에서도 보시면 진주 시청을 비롯한 그 도동 지역 전체를 또 조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년 한 6월까지 저희 시에서 그 만경동 일원에 비거 전망대를 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곳은 북쪽에서 남쪽을 그 저희 시를 바라다 볼 수 있는 곳이고, 만경 비거 전망대는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뭐 형태를 띨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산 위에서 진주를 내려다 보면 난강을 비롯해서 시가지를 둘러싼 산 전체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실 때 과연 정원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새롭게 만들지 않아도 환경 자체가 정말 아주 정원답다, 천혜의 자연 환경이다, 이런 생각을 아마 누구나 가지실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이 비봉산 선악산에 저희들이 제모습 찾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또 훼손된 그 산림을 회복하는 사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난강을 따라가면서 또 자전거 도로도 만들었는데 정말 그 세계적인 수준의 자전거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이런 곳이 전체적으로 어떤 시민들의 정원 도시로서의 진주시에서의 삶의 어떤 기반 시설이 되고 이런 곳을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아마 알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물리적 변화 그보다도 어떤 장기적인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 토론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토론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자연과 인공의 조화가 필수인 정원은 환경적 조건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주시가 갖고 있는 이런 가능성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 진주시에서 도심을 가로지는 남강이 있고 거대한 호수 진양호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월화산을 비롯한 크고 작은 산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이런 자연 환경이 정원도시의 발전과 연계될 수 있을까요? 그건 그 도시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점쳤던 것이 옛날에 풍수적으로는 이중환의 택리지가 어떤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느냐, 네네네. 풍수적 이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큰 형국적인 측면에서 본 거죠, 그죠? 네네. 진주시가 지금 우리 허 국장께서 이야기했지만은 그 주변에 광제산을 비롯해서 비봉산, 망진산 뭐 전체 산들이 둘러싸여 있으면서 가운데로 이제 동서로 배산 임수가 되게 강이 흘러가고 이러한 아마 형국을 가지고 있는 땅은 거의 뭐 거의 이 잘 진주시가 없겠죠? 가장 희소하지 않느냐. 네네네. 물론 네, 이제 서울 동의합니다. 한강이 그런 이제 여건을 가지고 있어야 수도가 됐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진주시는 남도 쪽에서 가장 그런 좋은 지리적 풍수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지리적 형국에서 보면 그렇지만은 아까 또 두 번째로는 가장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 사람들이 이는 정원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 교육을 해온 곳이 또 이곳이고요. 네네. 그런 장점들을 생각을 하면은 아마 서부 경남의 정원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네네. 또 하나는 사실상 요즘은 치유 정원이라는 말이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원을 통해서 우리 심신을 좀 더 치유를 하고 에너지를 다시 보충을 하자. 근데 치유는 남쪽이 북쪽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남쪽은 최근에 또 생물 다양성이 훨씬 북쪽보다 높은 곳이고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정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또 이점이 있고요. 예, 그런 이점들을 살려서 우리 경남을 대표하는 하나의 거점 도시로 갈 수 있겠다. 네네네. 핵심은 또 하나. 네. 경남 지역이 민간 정원과 개인 정원 지정이 가장 많이 돼 있습니다. 네. 다른 도보다도. 그만큼 정원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이 이 서부 경남을 포함한 전체 경남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시민들의 정원에 대한 의식도 높고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도 높고 자연 환경도 대해주고 있고 지리적 이점도 있고 교통 이점도 있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성은 아주 높은 그래서 저도 열심히 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네네. 자문하고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원 산업 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이제 뭐 다들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허 교수님, 지금 진주시에서는 정원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할 때 물론 가능하다고 보시겠죠? 그리고 교수님 생각하는 그런 성공에 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에 이제 우리 진주시에서 국가정원이라는 어떤 정원에 대한 이슈가 떠오른 다음에 저한테 많은 문의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네네.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방 도시에 살고 계신 많은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게 약간 자신을 좀 과소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은가 그래요? 이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정원은 사실상 자연이 아니라 자연을 소재로 한 인공적인 예술품이면서 문화의 산물입니다. 우리 진주는 사실 문화도시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정원은 이제 순수한 자연이 아니고 가드닝, 경관을 만들고 또 정원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순천만 국가정원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천연의 자연 경관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다른 장소에도 말씀드렸지만 1960년대하고 70년대 농업 정책으로 갯벌을 매립하여서 조성된 간청 농지 위에 순천만 국가정원을 조성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농지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면서 순천만 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일종의 완충 녹지로서 이제 순천만 국가정원이 조성된 것입니다. 또 아까 이렇게 사회자분이나 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싱가포르의 그 가든스 바이 더 베이라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정원이 있는데 이것은 바다를 메워서 간척지 위에 조성된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게 물론 이제 우리 진주는 굉장히 그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가지고도 있지만 또한 이렇게 천혜의 자연 경관 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관 만들기, 그다음에 정원 만들기, 즉 가드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빼어나지 않은데 또 특히 이제 월화산을 보시면서 그 월화산으로 될까 이런 걱정들 하시는데 우리가 만들어가는 정원입니다, 바로. 따라서 진주시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는 사실상 정원 도시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황량한 곳이 지금은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 도시가 되어져 있고 뉴질랜드도 뒤늦게 개척되어져 있지만 뭐 크라이스처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정원 도시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자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문화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걱정되는 것 중에 재정 문제인데 재정을 보게 되면 법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상으로. 그래서 네. 지정만 된다면 사실 재정적인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주는 경남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어떤 의식들이 뭐 여기 사투리 우리가 뭐 되겠나 뭐 이런 식의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민이 정원에 대한 인식과 정원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자체가 계속 주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췄을 때 정원이 우리의 옷에 잘 맞는 옷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진주시가 많은 공원들이 사실 정원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국장님도 그렇지만 이제 조규 시장님께 감사드린 게 진주시가 선제적으로 미래를 예측하여서 도시 전체가 정원이 되도록 그동안 가져왔던 이제 공원 정책을 한 단계 높여서 정원 정책으로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주 시민이 진주시가 정원 도시가 되도록 지지하고 참여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게 되면 곧 있어서 정말 선진국에 못지않은 정원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광호 회장님, 현재 진주 곳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은 주로 어떤 것들이고, 그다음에 그 정원 도시를 꿈꾸는 진주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완성된 음식이 정원이라면 그 음식을 만드는 주된 재료가 수목을 포함한 식물 자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주는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지, 강우량 등 천혜의 조건을 갖춘 전국 최고의 종양수 생산지이며 왕벚나무, 목련, 반송, 섬잣나무 등 진주에서 접목 생산된 묘목과 수목들은 전국으로 많이 보급되었고 배롱나무, 이팝나무 등도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가로공원과 녹지대에는 소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가시나무, 메타세코이아 등 녹음수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으며 난강변에 자생하는 대나무 숲과 버드나무는 잘 보존하고 가꾸어서 진주를 상징하는 명물이 되어 있지요. 진주는 전국 어디에 견주어도 손색 없는 공원 및 녹지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색감 있는 수목과 꽃들, 시설물을 잘 배치하고 시민들의 눈높이보다 앞서가는 다양한 연출이 필요하며 시와 시민들이 합심하여 미래지향적으로 하나하나 다듬고 가꾸어 간다면 머지않아 가장 살기 좋은 녹색의 정원도시로 거듭날 것을 확신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그리고 그 허현실 국장님, 예. 진주시는 정원도시를 새로운 가치로 생각하고 지향을 하고 있는데 예. 이를 통해서 진주시가 추구하는 바가 뭐죠? 예. 그 현 시대에 그 도시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도시들에서 공감을 갖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른 개별 도시의 여건을 어떻게 개발, 고향, 차별화시켜서 도시 미력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삶을 보장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에는 도시 안에 정원을 많이 만들고 연결해 나가는 정원도시, 그러니까 가든시티에서 출발해서 도시 자체를 공원 정원으로 만드는 정원 속의 도시, 시티 이너 가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비전은 그 정원 도시의 미래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천에서 국가 정원을 만들고 두 번에 걸쳐서 국제 정원 박람회를 개최하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도시의 자연적 회복 탄력성을 높여서 건강한 도시 생활을 영위하면서 그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정원 도시의 목표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 조성을 통해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전국적 이슈가 되어서 관광지화 되어가는 것이 어떤 덤이라고는 볼 수 있겠으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정원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정원 속의 도시를 구현해 나가는 그 의지가 우선이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시만이 가진 그 천혜의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정원 도시를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지속 가능하게 우리 시의 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장님 저기 정원도시를 그 지향하는 진주로서의 비전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날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정원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는 순천만의 경우 정원을 바탕으로 한 관광객 그리고 인구의 유입에 그 따른 지방 소멸 시대의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정원 도시를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원장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원 도시는 무엇이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뭐 그 외국의 대표적인 정원 도시들 영국에 가면 참 많이 새로 네네. 조성된 도시들도 있고 싱가포르 같은 그런 도시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순천만 도시가 아까 국가 정원을 하면서 사실상 순천만 국가 정원은 위정자들의 의지가 꽤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이제 국회의원이라든지 그 지역에 그런 분들이 이제 택지라든지 공업단지 이런 것으로 개발될 수 있는 토지를 정원으로 바꾼 거거든요. 물론 시민들이 당연히 뒤에서 열렬히 응원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순천시도 국가 정원을 뛰어넘어 가지고 도시 정원으로 가야 되겠다. 또 도시 산업도 키워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정원에 대한 비중을 이제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주시 같은 경우 아까도 큰 행복적인 측면에서 참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원 도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시민들의 참여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기를 가꾸기 위해서 뭐 자기 몸에 대한 화장도 하고 또 자기 가정을 가꾸기 위해서 가정에 좋은 인테리어도 하고 익스테리어 가든도 꾸미기도 하는데 그게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는 그 마을 단위, 가로 단위 또는 공동체가 속한 그 공간 단위로 공동체가 정원 가꾸기에 얼마나 호응을 해줄 수 있느냐 꽤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주시에도 꽤 보면은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예술인 단체라든지 상업인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자기가 속한 그 공간에 대한 정원 가꾸기를 참여해 주면은 진주시의 큰 그 에너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영국 같은 데 있으면서 우리 과거 지도 교수가 이제 마을 대표가 돼 가지고 항상 마을 가꾸기를 자율적으로 행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우리도 이제 마을 단위나 아니면은 가로 단위 또는 골목길 단위로 자율적으로 내가 속한 공간을 좀 미학적으로 또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녹지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 네. 그 의지가 가장 크지 않느냐.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좀 많은 시민들이 이참에 아빠 이제 진주시가 비전 발표도 하고 하면은 좀 같이 공동 참여를 해서 에너지를 모아주면은 사실상 그게
힘이거든요. 에너지가 있어야 뭘 진행을 하는 거죠. 그죠? 자동차도 굴러가고 네. 그 시민단체들이 좀 더 많이 참석해 주는 게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 원장님 말씀 들으면 정원 도시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 주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허근영 교수님, 그 도시 정원을 가꾸는데 집중하고 있는 다른 지역 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정원 도시 붐이 불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뭐죠? 유럽 선진국에서는 사실 대부분의 도시들 또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대부분의 도시들이 사실 도시 정원을 가꾸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서울특별시가 대표적인 사례이고 사실상 지방 도시로서는 순천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 바람은 진주시가 됐었어야 됐는데 앞으로 좋아지겠죠. 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원 도시 운동은 서양에서는 실질적으로 20세기 초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에베네저 하워드라는 사람이 1898년에 시골과 도시의 장점을 포착하고 동시에 또 두 가지 모두에서 나타나는 단점을 피하는 방법으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그 도시 계획의 컨셉이 바로 정원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이디어가 처음 나온 이후에 선진국에서는 이름 있는 도시들은 다 정원 도시라는 개념으로 일관성 있게 그 지속적으로 도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런던 시내에서는 많은 양봉 클럽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서울시 한복판에 뭐 감나무를 기르자라는 그런 게 슬로건만 있었지 사실 감나무를 기르진 않지만 런던에는 양봉 클럽이 있고 프랑스와 포르투갈 등에는 도시 들판, 도시 시골이란 개념으로 도시를 이렇게 재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와 시골이 혼성화시키는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잘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21세기의 도시화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동안 이제 도시화라면 그냥 편리하고 교통이 좋은 게 도시화지만 요즘의 도시화는 시골과 도시가 혼성이 돼서 시골에는 도시스럽게, 도시는 시골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도시 정원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정원 도시 붐이 일어나게 되고 있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지만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회 문화적 현상입니다. 재미난 얘기가 2010년대에 우리 몽골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많이 왔었는데 그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이러는 거예요. 요즘 그 몽골 대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해서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를 원래 개발도상국에서 겪는 하나의 과정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나라도 1970년대, 80년대에 대학생 데모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이슈로 데모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이게 정원 도시라는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정원 도시는 경제적 여유를 가지는 선진국에서 추구하는 도시 모델이고 또 우리 진주가 추구해야 될 모델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중소도시들이 추구해야 될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광호 회장님, 그런데 개인이 아닌 도시 전체를 정원화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재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예, 저는 정원도시 진주를 만드는 데 가장 큰 핵심 요소이자 자원은 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난강은 진주의 보배고 천혜의 자원입니다. 정원도시 진주의 생명이자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시가지를 에워싸고 있는 가자산과 망진산, 비봉산과 선악산, 월화산까지 합세하여 정원도시 진주의 골격을 이미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들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잘 보존하여 손질하고 가꾸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주시의 의지와 시민들의 참여와 정성이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노력 그리고 재원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허 국장님, 예. 정원도시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정원 지정까지 바라고 있는 진주시 입장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시에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국가정원의 모습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만들어진 사례, 그러니까 순천만 국가정원,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과는 많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사례들은 일단 그 입지적 여건이 평지에 조성된 정원이고, 저희들은 월화산의 계곡과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정원을 조성하는 이유는 그 국가정원 만들기 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가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저희들 토론의 주제이기도 한 정원 산업의 현대화, 그리고 정원 문화 확산이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2025년 그 대한민국 정원 산업 박람회를 그 저희 진주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저희들이 정원 산업의 현대화의 방향을 저희들이 한번 제시해보고, 또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께서 정원 산업 관련해서도 소득 증대 가능성의 공감대를 미리 형성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의 그 조선시대로부터 그 연면이 이어져 내려온 지역의 정원 문화, 그러니까 난강변 이른에 설정되어 있는 금천구곡의 선비 문화, 차문화, 교방 문화에 이르기까지 거의 저희 진주시만 가지고 있는 전통 정원 문화를 현대로 개성 발전시켜서 전 국민이 수긍하실 수 있는 새로운 그 정원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국가정원은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해왔던 공원 조성 사업과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부지를 보상을 하고 어떤 계획에 따라서 공원을 만드는 그런 절차로 나아가겠지만, 정원에 있어서는 시간이 걸려도 지역 그 주민들이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정원 만들기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니즈에도 부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허 국장님께서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과는 차별화된 그런 미래의 비전, 그다음에 진주의 정원도시 진주로서의 미래 비전, 그리고 시민들에 대해서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회를 진행하면서 네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2025년 정원 산업 박람회가 진주에서 개최됨에 있어서 진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자연자원, 그리고 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정원 도시로서의 노력, 그리고 여러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많이 도움 줄 수 있는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부는 뭐 진주와 관련돼 있지만 저는 외진으로서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내부 말씀의 공통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결코 진주시에서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네 분 거의 모두 시민 참여를 독려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토론한 것은 구체적인 그 개개 사안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내년에 개최되는 2025년 정원 산업 박람회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정원의 무엇이며 그 의미는 역사는, 그리고 정원 산업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였고, 네 분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서 토론을 가졌습니다. 내년 산업 박람회를 앞두고 정원도시 진주를 위한 그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SC에서 열린 광장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